새벽 4시 30분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장덕수 씨는 공포에 휩싸여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2살인 그는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한 손으로는 가슴을 꽉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더듬거리며 침대 가장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슴속은 누군가 방금 뜨거운 숯을 들이부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은 몰아치듯 뛰고 박자가 흐트러진 채 금방이라도 밖으로 터져 나올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땀이 얇은 잠옷을 흠뻑 적실 만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순간 동네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그 남자는 자신이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주방 식탁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먹다 남아 갈색으로 변한 사과 몇 조각이 담긴 접시였습니다. 그가 매일 밤처럼 밤 11시에 먹었던 사과였습니다. 그 옆에는 익숙한 믹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안에 사과 3개를 통째로 심지와 씨까지 모두 넣고 갈아 자신이 장수의 약 1잔이라고 부르는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의 절제력을 칭찬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모두 그가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가 20년 동안 숭배하듯 믿어온 그 황금 같은 과일이 그를 끔찍한 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런 박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이 넘게 건강 관리를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장덕수 씨와 같은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선하고 절제력 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해온 사람들이 결국 바로 그 믿음에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전체가 답하게 될 아픈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과 전 세계가 황금 과일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방 안에서 조용히 독사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과가 돌아설 수 있는 4가지 독의 얼굴과 우리가 올바르게 먹을 때 사과가 베푸는 7가지 놀라운 황금빛 혜택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한결 가볍고 배변이 다시 규칙적이며 한밤중 속쓰림 때문에 깨지 않고 더 깊이 잠들고 혈중 지방 수치와 혈압이 도움을 받고 피부가 덜 칙칙해지며 몸 전체가 안쪽에서 씻겨 내려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겨둔 독의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믹서기에 넣고 있는 사과의 심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물과 재앙 사이의 생사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오늘 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평온한 아침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함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똑똑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나 단순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이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이 말은 사과가 좋다는 것은 알려주지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빈틈에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병이 두렵고 짐이 되는 것이 두렵고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손발이 말을 듣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게 만들고 더 단단히 붙잡을수록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과를 먹고 한밤중에 사과를 먹고 심지까지 통째로 갈아 마시고 반짝반짝 보기 좋은 사과를 잔뜩 사서 쌓아두고 한 바구니 가득 미리 잘라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습니다. 모든 행동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황금 과일을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사과 한 개에는 언제나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란하게 빛나며 치유하고 받쳐주는 황금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조용하고 위험한 독의 얼굴입니다. 그 둘은 믿기 어려울 만큼 얇은 선 하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사과가 어느 얼굴로 돌아설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과가 왜 황금 과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는 약 150g이고 큰 사과는 200g을 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과일을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점입니다. 약 85%가 수분입니다. 나머지 안에는 조용한 보물 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펙틴이 두드러지는 식이섬유, 자연당, 칼륨, 칼슘, 철분, 엽산, 그리고 비타민 A, B, C, E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매일 여러분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전사들입니다.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에 따르면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는 약 95칼로리, 탄수화물 25g, 자연당 19g, 식이섬유 약 3g을 제공하며 동시에 비타민C와 케르세틴, 카테킨,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 같은 귀한 식물성 화합물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사과 속 칼륨은 조용히 과도한 나트륨의 균형을 돕고 펙틴은 장을 지나가는 부드러운 그물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의 황금빛 얼굴입니다. 잠시 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모든 이점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쓰라립니다. 첫 번째 독의 얼굴은 절약하고 깔끔해 보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사과 한 개를 미리 잘라 반만 먹고 나머지는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오후에 다시 먹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과 조각이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은 원래 안쪽에 부드러운 과육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자르거나 멍들게 하면 그 갑옷이 찢어지고 과육이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합니다. 그러면 즉시 산화 반응이 일어나 사과 조각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갈변이 반드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나치게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잘라둔 사과, 색이 많이 변한 사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과, 물러졌거나 물이 배어 나오는 사과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황금 과일이 아닙니다. 이미 독의 얼굴로 기울어져 있으며 나이 든 여러분의 몸이 매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산화의 부담을 함께 가져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8살 윤혜자 씨를 기억합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한 주 동안 먹을 사과를 잘라 용기에 담아두고 금요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요즘 들어 배가 늘 더부룩하고 불편하며 입맛이 없고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곡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절약하고 과학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매일 몸속에는 영양이 고갈되고 산화 부담이 쌓인 사과 조각을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탈출구는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자르십시오. 깨끗한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한 조각을 잠시 보관해야 한다면 묽은 소금물이나 묽은 레몬물에 빠르게 담갔다가 밀폐하십시오. 절대로 잘라놓은 사과 접시를 몇 시간씩 공기 중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갓 자른 사과 한 조각은 황금 과일입니다. 잊힌 채 갈색으로 변한 사과 한 조각은 독사과입니다. 그 경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나 얇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겠습니다. 두 번째 독의 얼굴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씹거나 갈아버리는 사과의 심지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시안 생성 배당체에 속합니다. 씨가 씹혀 깨지거나 잘게 갈리면 이 물질은 우리 몸이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시안화물 계열의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한 개를 먹다가 단단한 껍질이 그대로 남은 씨 몇 알을 실수로 삼킨 것은 대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성인의 몸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씨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씹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과 심지까지 즙으로 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칼날이 씨 하나하나를 갈아버리게 한 뒤 그 잔을 다 마시면서 건강의 정수를 마시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처음에 나온 장덕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남겨두겠다고 약속한 독의 얼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사과 3개를 심지와 씨까지 모두 넣고 갈아 마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곡선은 해마다 단단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그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과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로운 것은 때때로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의 탈출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과 씨를 절대로 믹서기에 넣지 마십시오. 사과 심지를 즙으로 짜지 마십시오. 어린 손주에게 사과를 줄 때는 먼저 심지와 씨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치아가 약해 씨까지 함께 씹어도 잘 모를 수 있는 고령자라면 처음부터 사과를 얇게 썰고 심지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기회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바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통째로 갈아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 라고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이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수천 명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을 벗기면 우리는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자세히 보려 하지 않는 것에 닿게 됩니다.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과 껍질이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겉옷은 모든 것을 받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지, 농약 잔류물, 그리고 때로는 사과가 매대 위에서 더 보기 좋고 더 오래 신선해 보이도록 바른 왁스나 광택제가 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산 사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번들거리고 방금 구두약을 칠한 듯 미끄럽다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과가 유리장 속 장식품처럼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과일과 채소를 먹거나 조리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비누, 세제, 식품용이 아닌 용액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가 바로 그런 물질을 안쪽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살 백성진 씨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는 껍질째 먹어야 더 몸에 좋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과를 옷자락으로 한번 훔쳐 먼지만 닦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대충 닦는 행동이 느슨하게 붙은 먼지 조금밖에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왁스층과 잔류물은 그대로 남아 매일 사과 조각을 따라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곡선은 또 한 번 선한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탈출구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먼저 손을 씻으십시오. 그런 다음 사과를 흐르는 물에 씻고 손으로 껍질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채소와 과일 전용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멍든 부분, 갈라진 부분, 검게 변한 부분은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왁스층이 너무 두껍다고 의심되거나 원래 소화기관이 예민하다면 껍질을 벗겨 먹어도 괜찮습니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를 조금 잃는 편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삼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독의 얼굴입니다. 장덕수 씨를 새벽 4시 30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옛말 중에 저는 참 좋으면서도 무섭다고 느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 사과이고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는 유기산과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몸이 움직일 때 이 물질들은 소화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밤이 내려앉고 여러분의 위장이 쉬려고 준비할 때 바로 그 물질들이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고령자에게 잠들기 직전에 먹는 사과 한 개는 더부룩함, 소화불량, 속쓰림, 더 심하게는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눕는 순간 산이 위로 올라와 식도를 자극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며 불편함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밤중에 잠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그것은 장덕수 씨가 두려워했던 심장마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평온을 빼앗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밤마다 반복되면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을 함께 갉아먹습니다. 여기에서의 탈출구는 사실 아주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약 3시간 전에는 사과를 피해 주십시오. 소화가 좋은 분들은 여전히 사과를 즐길 수 있지만 더 일찍 드십시오. 고령자에게 저는 언제나 사과를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때 몸은 사과의 황금빛 얼굴을 온전히 받아들일 생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덕수 씨는 그 끔찍한 밤 이후 사과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옮겼고 심지까지 갈아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몇 주 뒤 그가 다시 저를 만났을 때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오래 기억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제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독의 얼굴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과를 빛 쪽으로 돌려놓고 왜 제가 여전히 그것을 황금 과일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다면 왜 그것이 노년의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빛은 여러분의 심장으로 비칩니다. 사과에는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들어있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혈관벽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는 사과를 하루 1개씩 4주 동안 먹는 것이 참여자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모든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약이 아닙니다. 사과는 여러분의 심장을 도울 수 있지만 고지혈증, 혈압, 심장병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사과 1개를 믿고 절대로 스스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이며 제가 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말입니다. 사과는 곁에 서 있는 병사이지 군대 전체를 대신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사과 속에 당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혈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황금빛입니다. 물론 사과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식이섬유가 소화 과정을 늦추어 단기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사과 속 폴리페놀도 당 대사와 염증 감소를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혈당 지수가 어떤 식품이 식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어느 정도 올리는지를 보여주며 더 천천히 소화되는 식품은 보통 혈당을 더 완만하게 올린다고 설명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모두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며 장내 세균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과를 완전히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섭취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통째로 드십시오. 즙으로 짜지 마십시오. 꿀을 찍거나 시럽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반 개에서 작은 사과 1개 정도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섭취량에 대해 의사나 영양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사과 1개를 근거로 절대로 약을 스스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몸은 저마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담당 의사만이 그 이야기를 정확히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빛은 항산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마치 바퀴에서 튀는 불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불꽃은 많아지고 제대로 꺼지지 않으면 세월에 따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사과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플로레틴, 그리고 식이섬유 펙틴이라는 창고를 통해 그 불꽃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사과 속 펙틴은 장내 환경을 길러주고 유익한 지방산을 늘리며 건강한 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세포 연구와 동물 연구에서는 붉은 사과 추출물이 몸속의 불리한 과정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사과는 암 치료제가 아니며 어떤 과일도 혼자서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은 사과 한 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푸른 채소가 많고 통곡물이 많고 가공식품이 적은 식생활 전체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과는 작지만 끈기 있는 한 조각입니다. 네 번째 황금빛은 아마 고령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일 것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조용한 고통, 바로 배변 문제에 닿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 바로 아래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펙틴은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 한 개는 가벼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부드러운 구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장 속의 유익균을 길러줍니다. 사과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더 깨끗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항산화 폴리페놀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기여하여 나이가 들수록 거칠고 칙칙해지는 얼굴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생사과를 먹으면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저는 더 부드러운 방법을 자주 권합니다. 사과를 쪄서 드시거나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함께 부드럽게 끓여 보십시오. 여전히 같은 황금 과일이지만 긴 세월을 지나온 몸에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계절 바람이 불어오고 황사와 꽃가루가 하늘을 뒤덮고 여러 바이러스가 도사릴 때 고령자의 면역 장벽은 가장 연약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과의 다섯 번째 황금빛이 빛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요인에 맞서는 몸의 자연 방어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사과를 약 2개 먹는 사람들이 천식 위험이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생각해 볼 만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관찰 연구는 사과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호흡기 건강이 더 좋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사과가 천식약이나 폐질환 치료제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사과는 그 여정에서 함께 걷는 친구이지 여러분이 의사의 처방을 버리고 따라가도 되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경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은 조용한 싸움이 됩니다. 이때 여섯 번째 황금빛이 손을 내밉니다. 사과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주는 포만감에 비해 칼로리가 겸손한 편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고 식사 전 사과 한 개는 해롭지만 달콤한 과자와 간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실수로 바꾸지 마십시오. 체중을 줄이겠다는 희망으로 사과를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 대신 사과만 먹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한 가지 과일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의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 얼굴을 한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말린 사과, 사과잼, 병에 든 사과 주스는 신선한 사과보다 훨씬 많은 당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황금 과일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의 목표를 조용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온전한 신선한 사과에 충실하십시오. 한 입씩 베어 물고 천천히 씹으며 몸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 7번째 황금빛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건강의 큰 부분을 결정하는 세계를 비춥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각자의 장 안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속 팩틴은 그 유익한 군대를 먹여 살리는 식량이 됩니다. 그들이 단쇄 지방산을 만들고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사과 속 식이섬유를 장이라는 성을 지키는 좋은 병사들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군대가 배부르고 강해지면 소화는 더 매끄러워지고 면역은 더 단단해지며 대사는 더 리듬 있게 움직이고 원하지 않는 물질도 배설을 통해 더 규칙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건강한 장은 평안한 노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올바르게 먹을 때 그 정원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장은 정성껏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댓글에 가볍다 또는 무겁다라는 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저와 이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사과가 적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모든 방식으로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배가 가볍고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사과를 먹고도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며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째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좋아지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과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편안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따로 한 부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사과의 산미와 식이섬유가 때로는 속쓰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먹으면 누웠을 때 신물이 올라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통증이 있는 시기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사과가 위가 예민한 날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고 트림이 많은 분들도 한 번에 큰 사과를 다 먹기보다 작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흰 설탕처럼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자연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큰 분은 사과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째로 씹어 먹고 양을 정하고 다른 식사와 함께 전체 탄수화물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하고 씹는 힘이 떨어진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딱딱한 사과를 무리하게 베어 물다가 치아가 불편해지거나 잇몸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과를 얇게 썰거나 작게 자르거나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설사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도 그날의 몸 상태를 봐야 합니다. 장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생사과가 오히려 배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딱딱한 사과 조각에 목이 막힐 수 있고 씨를 삼키거나 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줄 때는 반드시 심지와 씨를 제거하고 아이가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얇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사과는 더 요령 있게 먹어야 합니다. 얇게 썰고 심지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찌고 적은 양으로 먹고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잘 압니다. 정직하게 몸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수많은 고령자들이 매일 자신을 해치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과 주스도 신선한 사과만큼 좋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사과입니다. 하나는 씹어 먹는 사과이고 하나는 마시는 사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포만감, 장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중년 이후의 몸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선한 사과를 베어 물면 식이섬유와 영양을 함께 온전히 받게 됩니다. 사과를 씹는 동안 침이 나오고 위와 장은 천천히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식이섬유가 단기 혈액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늦춥니다. 그래서 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을 때는 몸이 더 천천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한 조각씩 씹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뇌는 포만감을 느낄 기회를 얻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다는 신호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과를 즙으로 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이섬유의 대부분은 찌꺼기로 버려지고 자유롭게 흐르는 당만 몸속으로 곧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주스 한 잔이 사과 3개나 4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몇 모금 만에 사과 4개의 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조각씩 씹을 때의 포만감은 전혀 없습니다. 액체는 빠르게 넘어가고 배는 생각보다 금방 다시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마신 뒤에도 빵이나 과자, 다른 간식을 또 찾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 혈중 지방이 높은 분, 과체중인 분들은 이 습관에서 멀어지십시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 주스를 큰 컵으로 마시는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흔들 수 있습니다. 사과의 황금빛 얼굴을 받고 싶다면 신선한 사과를 씹어 드십시오. 사과 3개를 주스 한 잔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을 돌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시고 싶다면 아주 가끔 적은 양으로만 드시고 가능하면 통사과를 선택하십시오. 식이섬유가 떠나면 황금 과일도 조용히 독의 얼굴로 기울어집니다. 사과가 그 황금빛 얼굴을 오래 지키게 하려면 매대 위에 놓여 있을 때부터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보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과가 장식품처럼 번쩍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반짝이고 지나치게 매끈한 사과를 보면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깊게 멍든 자국이 없고 발효된 냄새나 이상한 신맛이 나지 않으며 물러져 물이 배어 나오지 않는 사과를 고르십시오. 사과가 멍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부터 더 쉽게 상합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안쪽이 갈변되거나 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한 사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과일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공기 중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미리 잘라둔 사과 바구니는 사지 마십시오. 이미 잘린 사과는 껍질이라는 보호막을 잃은 상태입니다. 공기와 닿으면서 산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함은 떨어집니다. 특히 색이 많이 변했거나 표면이 마른 듯하면서도 끈적거리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절대 아깝다고 먹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오히려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를 집으로 가져온 뒤에는 단순하지만 유익한 몇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통사과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의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먹지 않을 것이라면 보관 전에 씻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습기가 사과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두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못하면 오히려 보관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손으로 표면을 문질러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미 자른 사과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꼭 남겨두어야 한다면 단단히 감싸고 냉장 보관하며 짧은 시간 안에 드십시오.
레몬물이나 아주 연한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보관하면 갈변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래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과 함께 두지 마십시오. 사과는 주변 냄새를 흡수할 수 있고 맛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 개가 멍들거나 상한 것이 보이면 바로 골라내십시오. 그것이